결국 세 가지의 아이템이 완성이 되었지만 사실 팔로를 개척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 인공지능을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이 심사기관에 제출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2의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신청을 하게 됐고, 수익률 1위, 회전율 1위로 국내 대기업을 제치고 1등을 하게 됐고요. 나스닥에 있는 뉴욕 패밀리 오피스 챌린지에서 최종 1등을 하게 돼서 나스닥 보도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알리게 됐고, 뉴욕에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버프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고 있는 블루바이저 시스템즈의 황용국 대표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 이유는 미래의 인공지능이 대중화되어서 사람 대신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그 생산성을 사람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요. 연봉 1억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창업을 해서 좀 어느 정도의 사업의 궤도가 오르면 시간적인 자유와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 제품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7살 때 사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창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고, 그 대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의원 멘토링 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자인 멘토가 되어서 대학생들의 IT 교육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23명의 제자를 육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분은 대기업에 가게 됐고 해외 유학도 갔지만 남은 4명이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여 같이 창립 멤버가 되었죠. 기후위기가 도래하면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용 보안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아이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가상화폐가 유행하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 분산형 스토리지를 개발하자. 그래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또 한 가지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보안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까지 해서 3가지의 법인으로 3가지의 아이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3가지의 아이템이 완성이 되었지만 사실 팔로를 개척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 인공지능을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이 심사기관에 제출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2의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신청을 하게 됐고, 저희 알고리즘을 금융위원회에서 좀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수익률 1위, 회전율 1위로 국내 대기업을 제치고 1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테스트할 때는 돈 1,000만 원 가지고 조그맣게 테스트를 했는데 나중에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에는 그런 금정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기관과 제휴하기가 힘들었었고, 그래서 제품을 출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해외에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해외 진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내 수많은 기관들이 저희 회사를 지원해주고 해외에서 초청을 해줘서 결국은 나스닥에 있는 뉴욕 패밀리 오피스 챌린지에서 최종 1등을 하게 돼서 나스닥 보도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알리게 됐고, 그리고 동시에 그 영국 왕립은행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미국 버전의 하이버프를 개발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후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성과를 통해서 세계에 저희 회사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하지만 2020년 초반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이제 복귀를 해서 저희 제품을 국내 시장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도중에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보안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솔루션으로서 좀 더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같이 도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친구들이 회사를 키우는데 수많은 스트레스와 위험 부담 때문에 제가 그 회사들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버프 그룹이라는 조그만 그룹을 만들게 됐고, 그룹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면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시스템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AI가 직접 투자를 대신해서 투자를 실행하는 하이버프 재테크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I에게 내 투자 성향과 위험 감내 수준을 설정을 해 놓으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산출, 리밸런싱 모든 투자 과정을 자동화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저희 제품은 무료로 지금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저희 하이버프라는 제품은 내가 언제든지 수익을 출금할 수 있고 내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묶어둘 필요 없이 언제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버프 인터뷰라는 면접 플랫폼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을 대신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기존 시장에서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AI 면접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사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하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좀 더 대중화된 인공지능 면접 시장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 간략한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어휘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변별력을 피드백하는 제품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 제품을 활용해서 면접을 본다면 또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대상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면접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 리포트를 제공한다면 서류 평가에서 판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AI 면접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면접의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성장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인공지능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됐고, 처음에는 실무자나 여러 경력자를 뽑아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 기술과 경험을 전수했더니 그 몇 년 안에 또 나가버리면 아무런 그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멘토가 되어서 23명의 제자들을 육성해서 창립 멤버로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업을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는 그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저하고 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가 되려면 그 친구들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근무 문화도 좀 더 자유롭고 서로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문화로 좀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력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와 노하우를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남아있던 이유는 욕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급여를 좀 많이 올려주고, 두 번째 1년 뒤에 들어온 친구한테 급여를 조금 작게 올려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그 친구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급여의 인상폭을 두 번째 들어온 친구한테 나누자는 거예요. 급여를 평등하게 나누는 문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고, 지금도 그 친구들끼리는 되게 우애가 깊고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 디자인, 영업, 마케팅, 그런 수많은 그런 미션들을 다 혼자서 해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직원들을 써서 충분한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대표가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면 제대로 일을 지시하고 평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 세무사, 반 변호사, 반 기술자, 반 마케팅 이런 배경 지식을 한 반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어야만 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DNA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DNA와 도전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하고 좀 DNA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대표는 그런 모든 기간에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멘탈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절실한 마인드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저희 회사가 유니콘이 되는 것입니다. 유니콘이 된다는 것은 저희 회사의 직원들과 투자자 그리고 고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레벨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성공하는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회사가 아주 여유가 좀 생겨서 일은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대신에 인공지능이 일하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과 미래입니다.